안녕하세요. 저는 테스트네이션에서 이제 SAT를 전담으로 담당하고 있는 신우송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에릭 선생님이 제가 하기 전에 이제 재작년 한 3년 전까지는 SAT를 같이 담당하다가 지금은 거의 제가 SAT를 전담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SAT 선생님 치고는 이력이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SAT를 이제 가르치기 전에는 한국 수능도 가르쳤었고요. SAT 하기 전에 뭐 수능, 토익, 토플, 탭스, GRE 등등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영어 시험은 거의 다 가르쳐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전담으로 SAT를 하고 있게 되고 SAT 외에도 지원서 작성이나 학생들의 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있는 영어, 잉글리시 관련해서 질문이나 좀 도움을 주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SAT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 여기에 제가 지금 보니까 다 어머님들, 아버님들이고 지금 보니까 학생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한 명.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회라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왜냐면 어머님들이 SAT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SAT를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오늘 들으신 얘기를 학생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닌 보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이 컨설팅 부분이 아닌 SAT 관련된 부분은 컨설팅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잘려서 들어가는 내용이 꽤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 컨설팅의 노하우도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데 SAT는 웬만하면 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게끔 좀 업로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SAT를 지금 시작하려는 학생들이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여기에 있는 학부모님의 자녀분 중에서 SAT를 이미 졸업한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걱정이 없고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SAT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타겟으로 주요 얘기하는 학생들은 사실 이미 잘하는 학생을 타겟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잘하는 학생들은 어느 학원에 갔다 나서 3개월만 들으면 다 1500점을 넘깁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많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주변에서 누가 SAT를 했다는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만 들리죠. 누가 어디 가서 몇 개월 했는데 1500점을 받았더라, 1560점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수치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나오는 수치는 아닙니다. 1500점 이상이라는 점수가 그렇게 쉬운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SAT를 이제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실패하지 않는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근데 전략적인 부분을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SAT를 1대1로 이렇게 많이 가르치게 되는데요. 제가 1대1로 가르치게 되면 항상 처음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전에 SAT를 이제 배워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항상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배워봤다고 해요. 정말 그 학생이 9학년, 이제 막 정말 8학년에서 9학년 넘어온 학생이 아니면 SAT를 어딘가에서는 배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전략으로 SAT를 접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책들이 SAT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커스라는 책이 굉장히 특이하게 많이 팔리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SAT의 대표적인 책 3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과외를 받지만 해외에서는 과외를 받지 않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보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표적인 책 3권이 챕터 1에 가장 먼저 펼치게 되면 리딩 섹션이 나오는데 그 리딩 섹션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지키고 배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요, 이 책의 프린스턴 리뷰라는 제일 왼쪽에 있는 책부터 제가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책에서는 네가 처음에 이제 리딩을 하게 될 텐데 이 단계를 따라서 리딩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read the blurb라고 하는데 blurb가 뭐냐면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러니까 책 이제 네가 읽게 될 지문이 무슨 내용이고 누가 어떤 몇 년도에 쓰여졌고 누가 썼는지가 나오는 내용이고요. 지문이 나오고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blurb를 먼저 읽으라고 하고 두 번째는 select and understand question.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질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지문을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읽으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이제 디지털로 한국이 바뀌었잖아요. 국제적으로. 그거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기존 미국에 치러졌던 SAT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을 읽었으면 네가 이해를 했으면 이제 네가 읽어야 될 걸 읽어라. 한마디로 지문을 이제 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책, 가운데 있던 에리카 매처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가져와서 이제 좀 볼드체를 해놨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줄게. 첫 번째 방법. The first option is to read the entire passage. 첫 번째 방법은 지문을 그냥 읽어. 그냥 지문을 읽고 그리고 그냥 글을 읽은 다음에 답을 해.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조건을 걸어요. 야, 지문 읽고 그 다음 문제를 풀면 되는데 This strategy tends to,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전략이 잘 먹히는데 누구한테 잘 먹히려면 네가 엄청 집중력이 뛰어나고 글을 진짜 잘 읽는 학생이면 그냥 지문을 읽어. 그리고 문제를 풀어. 그리고 밑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천천히 읽고 그냥 풀어. 왜? 너 잘 읽잖아. If your comprehension is outstanding, 네가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좋으면 이렇게 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가요? 이렇지 않아요. 이런 학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어디 가서 배워도 2, 3개월 배우면 1500점 그냥 넘기는 학생들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너무 양이 많아서 다 가져오지 않았는데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미국 책들은. 이 뒤에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가 그냥 일반적인 리딩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질문을 먼저 읽어야지. 그래야 뭘 찾을지 파악을 할 수 있잖아. 세 번째 책 똑같습니다. 블랙북이라고 나와 있는 그 책은 얘는 좀 오픈 마인드예요. 오픈 마인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아까 얘기한 대로 read the brief passage introduction. 아까 얘기한 blurb이죠. blurb을 읽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skim, read, skip the passage. 세 가지 초이스를 줍니다. 글을 빨리 스키밍이라고 하죠. 이렇게 빨리 읽거나 정독을 하거나 지문을 건너뛰라고 합니다. 질문을 먼저 읽으라는 소리죠. 근데 이 책에서도 엄청 앞뒤로 많이 적혀 있는데 네가 가장 편한 걸로 해요. 가장 편한 걸로 하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도 앞에 페이지나 뒷 페이지를 읽어보면 조건이 똑같습니다. 지문을 먼저 읽어도 돼. 단 reading comprehension 능력이 좋으면, 네가 똑똑하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reading comprehension 능력이 좋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전략 어차피 좋잖아. 근데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리딩 능력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학생들 책도 많이 안 읽고 이 SAT라는 시험이 사실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SAT를 내가 이제 지금 시작했거나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학생들은 기존에 있는 SAT, 긴 지문 SAT를 풀 학생들은 질문을 먼저 읽고 문제 푸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본인이 물론 리딩 능력이 너무 좋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SAT 가르치는 강사분이, 이거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얘기 듣기로는 어디서는 질문을 먼저 보라고 가르쳐준대. 되게 스튜피드하다. 멍청하다. 왜 그렇게 해? 내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하고도 잘 받아. 질문 먼저 읽어도 돼. 그분이 근데 초중고를 이제 다 외국에서 나오신 분이고 미국 대학교에서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게 쉬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학생을 가르칠 때는 어떤 기준에서 가르쳐줘야 되냐면 제일 못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사실 잡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당황스럽다고요. 이게 누군가의 전략이 멍청하다.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어머님들, 전략이라는 것은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에 맞춰주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생이 엄청 아웃스탠딩한 이런 리딩 능력이 없다면 질문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약간 질타하는 시간이에요. 혼내는 시간처럼. 여기 있는 어머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카메라를 보고 이제 학생들이, 너네가 이제 보게 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학습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벼락치기 공부법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SAT를 예를 들면은 6월달, 나 8월달 이렇게 시험을 볼 거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냐? 한 달 남았을 때 합니다. 본격적으로라는 거는 그 전까지는 수업을 듣는데 그냥 들어요. 엄마가 신청했으니까 들어야지 하고 그냥 듣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벼락치기, 그러니까 벼락치기 공부 방법이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무언가를 배우고 운동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PT 한 번을 받더라도 한 번도 안 하는,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단 좋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벼락치기 공부 방법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본인이 목표하는 점수가 벼락치기로 나올 수 있는 점수가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목표하는 점수는 1500점이 넘어가는데 벼락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SAT를 이제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한 달 남기 전까지는 잠깐만, 나 지금 시험이 너무 바빠. 나 이 기간에 이거 해야 돼. 라고 한다면은 저는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 점수는 안 나올 거야. 왜냐면 네가 그 점수를 받을 만큼의 노력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 벼락치기로 하겠다는 거잖아. 일주일에 운동을 한 번만 하고 싶지만 몸짱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 이런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여름 특강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여름 특강을 이제 신청을 해서 학생들이 들을 때 이렇게 앉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수업을 들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지문을 해석을 쭉 해줍니다. 자, 이건 누가 썼고 몇 년도에 쓰여진 글이야? 이런 내용이지? 자, 이런 내용이야. 문제 풀어볼까? 친구들아? 자, 1번 문제 봐봐. A, 이거 아까 아니라고 했지? 이거 안 나왔잖아. B, 이거 안 나왔잖아. C, 이거 아까 나왔던 거네? 정답이네? D, 이것도 아니잖아. 자,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건 선생님이 잘하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저 선생님 잘하는구나. 와, 잘한다. 근데 이 학생이 그걸 똑같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똑같이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저렇게 읽고 저렇게 풀면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냥 잘하는 학생인 거예요. 그냥 잘하는 학생. 그러면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능동적인 태도, 자기주도 학습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실제적으로 할 때는 학생이 선생님이랑 말하는 비율이 비슷해야 돼요. 학생이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 글의 주제는 뭔지를 학생도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가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해서 정답을 적었는지도 생각을 해서 말을 선생님하고 주고받아야 되는데 주구장창 앉아서 계속 듣기만 하니까 들어도 안 올라요. 제가 작년에 여름 특강 들었는데 SAT 점수가 안 올랐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인 거예요. 그냥 가서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 본인이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질문을 안 해요. 그냥 들어요. 나만 이해 못하나? 이러면서 듣고 있단 말이죠, 학생들이.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SAT를 뭐 신청을 하거나 뭐 여름 특강 신청하실 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너가 사실 원래 수업을 SAT 들을 거면은 원래 너가 찾아봐서 왔어야 된다. 학생이 찾아봐서 그 선생님의 스타일이 나랑 맞는지도 봐야 되고 내가 조금 어느 정도는 참여를 할 수 있는 수업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수동적으로 들어서 되는 학생도 있어요. 왜냐면 학생 중에서 혼자서 듣고 수동적으로 듣고 혼자서 정리를 해보는 학생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 본인의 생각을. 근데 본인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정리하라고 얘기를 그럼 해줘야 되는데 또 안 해줘요. 대부분은. 해보라고. 그러니까 문제만 주구장창 푸는 거예요. 문제만 주구장창. 자, 이렇게 문제만 주구장창 풀었을 때는 어머님들 점수가 나오긴 해요.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은 1450점대까지는 대부분 나와요. 근데 그 이상이 안 나와요. 그 이상이. 왜 그 이상 안 나오냐면은 1450까지는 계속 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시험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려면 조금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좀 찾아주세요. 다음은 단어인데요. 단어는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앞에서 선생님들이 막 설명해주는 모든 전략과 모든 좋은 스킬들이 단어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끔 막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야, 너 여기서 모르는 단어 이런 거 있으면은 infer해, 추론해. 추론을 하려면 이만큼 글이 적혀있으면 1개 정도 2개 모르면 추론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범벅으로 다 깔려있는데 어떻게 추론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 추론 1~2개 하는 능력도 사실 리딩 능력이 안 좋은 친구들은 추론을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아직 SAT 시작 안 했는데 그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이가 10학년이고 뭐 9학년이고 아직 SAT를 시작을 안 했고 이제 할 예정인데 뭐 준비할 게 있을까요? 그러면 단어부터 준비를 무조건 시켜서 보내세요. 그러면은 베이스가 돼 있는 상태보다는 쭉쭉 올라가요. 단어가 많이 잡혀 있으면. 근데 단어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더디게 올라갈 거예요. 똑같은 걸 줘도. 그래서 학생들은 반드시 단어를 해야 되는데 단어를 무작정 외우면 안 되고요. 반드시 주간, 월간 단어 수를 설정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주간, 월간이에요. 일간으로 설정을 하면 안 돼요. 학원들에서 가끔 그런 학원들이 저는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 학원에 갔다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300개를 외우게 시킨대요. 하루에 300개.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하루에 300개 외우게 시킨대요. 그거는 못합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렇게 조지는 거를 어머님들이 좋아해서 그래요. 얘 오늘 300개 외우고 왔대 하면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도 앉혀놓고 모르는 단어 300개 주면 못 외웁니다. 물론 하루 종일 단어만 하면 가능해요. 하루 종일.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미국 대학을 가는 거는 SAT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 그렇게 하루 종일 SAT만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우리 학생들은 수학도 해야 되고 저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인턴십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걔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옥처럼 가둬놓고 하루 종일 단어를 300개씩 외우게 시키는데 그게 차라리 효과가 있으면 괜찮은데 효과가 없어요. 정말로 정말 없습니다. 그 학생들 그 수강 끝나고 한 달만 지나도 그 다음 다 까먹어요.
이것도 아까 비전 설정이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주간 동안 몇 개 외워야지, 월간 동안 몇 개를 외워야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제가 미니멈을 설정을 해드리면 제가 학생들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미니멈 외울 수 있는 수를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200개 정도 외울 수 있어요. 일주일에 200개. 그리고 월간 한 달에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200개에서 근데 300개까지도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외우는 거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2, 300까지는 외울 수 있고요. 근데 월간 하면은 그러면은 2, 4, 800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마지막 주에는 복습만 해야 돼요. 1, 2, 3주차 때 외운 거. 그러니까 한 달에 1000개 이상씩 넣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방학 뭐 두세 달을 한다고 하면은 두세 달 동안에 이제 주간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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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개 해가지고 내가 600개를 한 달 동안 외우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외우게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외울 수 있냐? 학기 중에는 오히려 좋아요. 학기 중에는 그냥 에세이에 그 단어를 써버리면 돼요. 내가 수업 때 외운 단어 그 에세이 때 그냥 학교에서 에세이 막 숙제 내주나요? 그때 그냥 써버리라고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학기 중이 아니라서 제가 뭐 이거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쓸 일이 없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어딘가에는 분명 쓸 수 있어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자주 봐야 됩니다. 자주. 그러니까 2시간 내내 보는 게 아니라요. 2시간, 3시간 동안 앉혀놓고 보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서 봐야 돼요. 사실 단어를 잘 외우고 싶으면, 많이 외우고 싶으면은. 왜냐면은 결국에 단어는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단어를 봤을 때, 아, 이 단어 뭐지? 아, 이 단어 뭐였지? 하고 시험 시간에 그럴 시간이 없죠. 그냥 보자마자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단어를 꼭 목표를 세워서 외워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 SAT 지금 리딩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험이 52문제인데 52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 SAT가 52문제를 딱 그냥 풀었을 때 15개 이상 틀린다. 그럼 단어가 진짜 심각하게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딩, 라이팅 뭐 합쳐야 되긴 한데 15개 정도 틀렸다고 하면 1400점대 초반이 나오거나 1300점대 후반이 나올 겁니다. 그 정도에 있는 친구들은 단어가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단어부터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모의시험 환경인데 이게 학원을 방학 기간에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사실 조금 문제가 안 되는데 혼자 학기 중에 공부하거나 튜터 듣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뭐냐면은 실제 시험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리딩 테스트가 아침에 딱 가서 리딩을 65분에 보고 10분을 쉬었다가 35분을 시험을 보고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매스를 들어가서 25분을 봅니다. 그리고 5분을 쉰 다음에 바로 55분 시험을 봐요. 굉장히 빡세죠, 스케줄이. 그래서 학생들이 8시부터 가가지고 탁 시험 보고 나오면 완전 녹초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사이클을 굉장히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모의 환경을 조성을 해서 공부를 하냐면요. 이거 진짜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선생님이 자, 너 이번 주에 풀 테스트 하나 봐와. 이렇게 하면요. 이 65분짜리 테스트를 총 5개 지문이 있거든요. 2개를 풀어요. 2개를 푸는데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학원 갈 시간이 돼요. 그래서 2개를 풀고 모르겠다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뭔가 볼일을 보고 돌아와요. 그러고 앉아서 3개를 풀면 그나마 나는데 3개도 안 풀어요, 이제. 왜냐하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데. 그리고 다음날 남은 3개를 풉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에 라이팅을 막 풀어요. 그래서 얘를 조합을 해가지고 몇 개를 본 다음에 조합을 해가지고 보내요. 풀었다. 점수가 몇 점 나왔다. 자,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러니까 본인이 모의고사 점수랑 실제 점수가 차이가 계속 나는 거예요. 어머님들 그래요. 저희 애가 모의고사를 보면은 몇 점, 1520이 나왔는데 왜 실제 시험만 점수가 안 나오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봤으니까. 그쵸?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쉬는 시간도 자기가 정해요. 그리고 실제 시험 가면 OMR 카드 이거 하잖아요. 그것도 안 써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모의 시험 환경을 똑같이 할 수 있게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아침에 8시에 볼 수 있게끔 6시쯤에는 일어나서 밥을 먹고 준비가 뇌가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8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타임대로 모의고사를 몇 번 봐야 정확한 점수가 나옵니다. 몇 점이 나올지가. 3번은 봐야 돼요. 적어도. 3번은 봐야 평균 점수를 봐서 얘가 몇 점이 나오겠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지키면서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게 해야 되고 마지막은 이제 학생들 그냥 팩폭이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점수가 그리고 내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현실의 괴리가 있어요. SAT 1520점이라는 점수는 실제로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몇 점 받고 싶어 하면은 거의 이 점수를 얘기합니다. 1520점이요. 저는 사실 몇 점 받고 싶어 하는데 저 1450점 받고 싶은데요 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500점은 넘어야겠죠?가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1500점이라는 점수는요, 어머님. 지금 이게 2021년 기준이에요. 2021년. 작년 기준은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2021년 기준으로 213만 명이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100만 명이 봤대요. 절반이 줄어들어서. 그럼 213만 명 중에서 1520점을 받은 학생이 몇 명이냐면요. 14,487명이에요. 1%입니다. 1%. 상위 1%. 제 주변에는 1500점 받은 애들 많던데요? 이 점수를 한국하고 중국만 받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한국하고 중국에만 미친듯이 몰려있어서 종종 보이는 건데 사실 그렇게 흔한 점수가 아닙니다. 사실 점수가. 그래서 애가 1520점 안 났다고 너무 막 그러지 마세요. 진짜 받기 힘든 점수가 맞고요. 물론 근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맞습니다. 1560점. 요거는 이제 IB 타겟 하시는 분들이 요 점수를 많이 얘기하세요. 실제로 IB가 원하는 점수대가 요 점수대긴 하죠. 요 점수대는 99%라고 해서 0.5%입니다. 상위 0.5%. 이거는 213만 명 중에서 5,800명 정도가 이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정말 빡센 점수고 1600점은 1년에 전 세계에서 300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200~300명밖에 안 나와서 굉장히 흔한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이제 숙제를 이제 막 1대1로 할 때 숙제를 내주면은 일주일마다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이런 거예요. 야, 왜 일주일 동안 내줬는데 왜 안 했어? 아니 왜 미뤄서 했어? 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학교가 너무 바빠서 그거 하느라 미루다 보니까 이 날이 됐대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말인 게 내가 어떤 필드에서 상위 1%가 되고 0.5%가 되고 싶은데 내가 그 필드에 하루에 1시간도 못 쓰겠대요. 쉽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쵸? 노력은 투자하고 싶지 않지만 결과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하루에 1시간도 30분도 투자를 못하면서 210만 명 중에서 14,000명밖에 못 받는 점수를 네가 받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쵸? 그래서 대부분의 어디에서 2달 하고 3달 했는데 1500점, 20점 나왔다는 그런 소수의 케이스들을 보시지 말고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많이 없어요. 일반적인 케이스, 그런 케이스 많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해요. SAT는 언제 시작을 하면 좋냐? SAT는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SAT는 그 학생이 준비가 됐을 때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준비가? 정신 상태가. 내가 정말 열심히 할 때가 된 것 같아. 나 정말 열심히 해볼게. 왜냐면 어머님들 SAT 저렴한가요? SAT 학원비가 너무 저렴한 거예요. 수업비가 저렴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싼 돈 내서 과외를 시켜놨는데 공부를 하니까 잔소리를 또 하게 되죠. 야, 너 왜 안 해? 왜 점수 봤는데 왜 점수가 왜 이래? 그쵸?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SAT를 잘 보고 싶다면 일단 뭐부터 해라? 정신을 차리자. 막 전략 찾아다니고 어떤 선생님이 학원이 좋더라 이거 찾아다니지 말고 일단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은 누굴 사실 만나도 오른다. 누굴 만나도 오릅니다. 저희 테스트네이션에 그럼 학생들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대표적으로 몇 명만 갖고 왔어요. 아까 뭐 얘기했던 1590점 받은 친구들, 뭐 1550 받은 친구, 이 친구는 1540이 나왔고 이 친구는 매스가 뭐 계속 800점 받다가 30점 깎여가지고 이제 1490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친구가 이제 제 말 안 듣고 모의고사 자기가 풀고 싶은 대로 풀다가 이제 시험장 가니까 힘든 거예요. 매스 할 때. 연속으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는 슈퍼스코어라는 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한번 리딩, 라이팅을 잘 받아놓으면 매스 다음에 받으면 합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친구는 거의 뭐 사실상 1520을 받았다는 거고 이 친구는 리딩, 라이팅을 770점을 받고 매스를 50점을 깎였어요. 다시 봐서 800점 받겠죠. 네. 제가 이제 1대1로 한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매일. 근데 매일 보내라고 하거든요. 매일 보낼까요? 제 학생이라고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매일 보낼까요? 매일 보내지 않아요. 매일 보내는 근데 학생이 있습니다. 정말 매일 보내는 학생이 있어요. 본인이 한 프로그레스를 매일 보내고 점검을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2~3달 만에 1560 받고 졸업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의지는 있어야 SAT가 잘 나온다. 본인이 리딩이 엄청 뛰어나지 않다면 뛰어난 학생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어떻게 해도 잘 나올 거예요. 리딩력 좋은 학생은 한 달만 들어도 158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매일 검사를 해요. 이 친구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SAT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본인이 이렇게 지문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냅다 풀고 갖다 버리진 않는지. 지문을 분석을 하고 각 문단의 주제를 분석을 해보고
문제를 풀었으면 왜 이게 정답인지 왜 정답이 아닌지를 선생님이 왜 해주나요? 그거를 학생이 해봐야죠. 학생은 선생님한테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맞아요? 또는 제가 이거 해봤는데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명해 주세요가 선생님의 역할이지 정보를 주입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한테. 이렇게 해야 SAT라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critical thinking이라는 게 늘어요. 사고력. 사고력이란 건 문제를 많이 푼다고 느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도 사고를 해야 됩니다.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면 피아노를 쳐야죠. 내가 하루 종일 앉아서 유튜브로 누가 피아노 잘 치는 거 보고 있다고 피아노가 잘 쳐지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사고를 해야 사고력이 드는데 사고를 안 하는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안 늡니다, 점수가.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본인이 사고를 할 수 있는 시험을 공부를 하는 방식을 꼭 권장을 해주세요, 학생들에게. 디지털 SAT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 미국에 있지 않은 학생들은 올해부터 디지털 SAT를 치르게 3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학생들도 내년부터는 이제 디지털 SAT를 치르게 됩니다. 이 디지털 SAT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일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시간이 짧아졌어요. 기존의 시험이 3시간이었다면 이제 2시간 14분으로 짧아졌고 리딩 라이팅이 나눠져 있었는데 통합이 돼버렸어요. 통합이 되면서 이제 27문제 곱하기 2를 해가지고 54문제로 통합이 아예 돼버렸거든요. 근데 요 디지털 SAT가 지금 혹시 한국에 지금 자녀분이 있다면 제주국제학교 다니거나 그 자녀분이 3월에 지금 시험을 본다, 5월에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첫 시험이고 완전 처음 치러지는 시험이잖아요. 자료가 별로 없어요. 자료가 지금 컬리지 보드라는 이 시험을 만드는 웹사이트에 가면은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블루북이라는 자료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디지털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료예요. 어플을 깔아가지고 실제 시험처럼. 이거 디지털 학생이라면 무조건 해봐야 돼요, 요거. 두 번째는 Full Length Linear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PDF 파일로 그냥 주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걸 해야 되는데 요게 4세트가 있습니다. 4세트. 4세트라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양인데 물론 풀고 채점하고 몇 개 틀렸네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적은 양이고요. 아까 요렇게 하면 많은 양이겠죠. 그래서 제대로 자료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서 요거 2개 자료가 있고 또 다른 자료는 이제 칸아카데미라는 제휴를 맺은 회사에서 이제 제공한 또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자료가 없잖아요. 이제 디지털을 준비한 학생은 자료가 없어요. 뭘로 공부해야 될지라는 이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 SAT랑 디지털 SAT랑 문제가요. 유형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 SAT를 잘 공부하면 디지털 SAT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다 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거죠. 이 올드 SAT라는 것에서 넘어왔을 때 굉장히 이게 2400점 만점이고 이게 1600점이잖아요. 요게 얘보다 어려웠다는 얘기가 훨씬 많았어. 올드가 더 어렵다. 올드 SAT 옛날에 들어도 되게 어려웠었어 이게. 근데 이거 그럼 2400점 받던 학생이 여기로 쓱 넘어가서 1600점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1600점, 지금 1600점 받는 학생이 디지털 SAT 보면 1600점 받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SAT 자료가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기존 SAT로 공부하면 된대. 기존 SAT 자료로 공부하면 돼. 왜? 똑같으니까. 어차피 사고력을 요구한다는 측면 똑같고 문법 문제는 거의 100% 일치합니다. 문법은 또 제가 여기서 99%라고 하는 이유는 새롭게 추가된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새롭게 추가된 문제 유형이 있는데 그 문제 유형이 충격적이게도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단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 보면은 여기서 문제가 54문제라고 했잖아요. 10문제 정도가 그냥 대놓고 단어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중요성을 얘네가 많이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까지 SAT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어머님들이 잘 들으셔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사춘기여가지고 막 엄마가 뭘 알아 이러고 같으면은 그냥 영상 올라갔을 때 자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